자, 2022년 5월 4일 복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엄청나게도 이동매매를 해서 엄청 또 두드러 맞았습니다. 오늘 장이 엄청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엄청 두드러 맞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테마주 자체가 통신장비나 기계 요런 쪽에 상승을 하고 있어서 솔리드 잡았는데 솔리드가 한 5등주 정도 되는데 개별주 중에서 FR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간 종목군이 통신장비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신장비 쪽에 기가레인, 다산네트웍스, 우리넷, FR텍 이런 전반적으로 통신장비 기계 요런 쪽이 오늘의 주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지없이 테마주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경우하고 비슷한데, 자, 오늘 개별 종목 FR텍은 통신장비 중에 상한가를 갖고, 코드네이처는 건설 부분에서 또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보면 테마가 중구난방이에요. 특별히 어떤 종목이 강하게 간다 이런 게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오늘 통신 장비주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고 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면 FR텍을 비롯한 많은 종목들 다산 네트워크나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가 한 두세 개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테마주 투자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투자인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솔리드라는 종목을 아침장에 매수를 했다가 지금 엄팡 투드러 맞고 있는데 이 종목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주를 또 같은 통신장비 제조 중에 기가레인을 한번 잡았는데 조금 눌림목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만 너무 경과돼 가지고 매매를 하고 바로 솔리드를 손절을 하고 점점점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또 복구 욕심에 또 이것저것 손을 대다 보니까 또 오늘 또 폭망을 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매수하자 초단타 검색기에 오늘 떴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해가지고 그런 종목을 차라리 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결국은 테마 탐색용으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요거에 중독이 돼서 그런지 요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테마가 하나도 맞지 않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또 샀던 종목들이 휴림로봇이나 이런 종목들 퍼스텍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움직였어요. 오늘 퍼스텍이 상당히 크게 세게 갔던 인공지능 AI 쪽 테마가 상당히 더 셌던 것 같은데 선택을 잘 못한 거죠. 기계장비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건설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통신장비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거 정신 하나도 없이 이렇게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잡았던 종목들이 하나하나 다 뇌동이 시작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폭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떨렁 세 종목 수익을 미세하게 보고 나머지는 5%, 5%, 3%, 3% 정신없이 손실이 커져서 오늘 또 자본금 대비 30%가 날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엄청 큰 폭망을 투드러 맞았고 5월달 시작하자마자 벌써 엄청나게 손실을 안고 시작을 하게 됐네요. 또 그래서 자본금이 그나마 있던 자본금도 20만 원대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 이틀 조금 좋다 싶었더니 자만심인지 뭔지 하여튼 폭망을 해서 오늘 또 20만 원대로 원금이 쏟아져 버렸네요. 자, 복귀 방송 복귀를 할 저기도 없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상하게 한번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라섬유 같은 종목들 샀다가
분명히 꼭지점에서 사지 않고 충분히 다시 슈팅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요게. 와,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 놀래버렸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숨도 안 쉬고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5.6%짜리를 투드러 맞고, 그나마 또 그 다음에 기가레인이라는 종목도 통신장비 테마인데 여기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집을 했는데, 와, 여기까지 또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통신장비 업종이 상승을 하는데도 요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주도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한 제 잘못인 것도 같고요. 그런 다음에 뭐 SI나 뭐 이런 종목들 다 뇌동이 쩔어서, 이 종목도 다 뇌동이죠.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결국은 더 떨어지고. 자, 오늘은 하루 종일 이런 종목들만 제대로 걸렸던 것 같아요. 자, 이 종목도 슈팅을 하고 여기 꼭지점 찍고 내려오면서 다시 제 2차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제대로 찍힌 피리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익큐브는 저 옛날부터 별로 저하고 잘 안 맞는 종목인 걸 깜빡 잊어버렸고요. 그리고 동일고무 벨트는 어저께 엄청난 상승을 했기 때문에 2차로, 요 종목이 2차로 이렇게 저가가 높여가는 추세선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눌림목에서 충분히 다시 또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반대로 슈팅을 해가지고 또 오늘 손실을 봤고요. 오늘은 제대로 하나하나 보면은 제대로 한 번 맞아 떨어진 적이 없어요. EM 플러스라는 종목 완전히 꼭지점에 닿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EM 플러스는 여기를 돌파를 해가지고 바로 매수를 질러 버렸더니 바로 땅바닥으로 헤딩을 해버렸고요. 와, 이거를 다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멍청한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자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침장에 솔리드 슈팅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자, 2차 슈팅은 하지 않았고, 이게 통신장비주 중에서 한 6등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6등주. 근데 결국은 1등주 위에는 오늘은 통신장비주들이 별로 힘을 못 썼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마를 잘못 선정을 한 거예요. EM 플러스인가 아니 뭐죠? 무슨 상한가 간 종목이 통신장비 개별주인 거죠. 개별주. 그래서 통신장비주는 다산네트워크스나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물려 있긴 했는데 이게 통신장비주보다는 UEM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쪽에 엮어져 있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연계가 됐다 이거죠. 그 테마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통신장비 테마인지 도심 항공 테마인지 아니면 건설 테마인지 이런 테마를 구분하는 능력도 테마 매매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테마 매매를 할 때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뭔지 한번 간략하게 떠들어 볼게요. 아침장에 테마를 가지고 한번 떠들어 볼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엄청 이렇게 폭망을 했고 뇌동의 손모가지가 오늘 또 작심 손가락을 분지른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어디 희망을 걸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1차적으로 이제 희망을 갖자고 보면 20만 원으로 4억을 만들었던 우리 키움증권 1등 했던 분, 그분 뭔데 까먹었네요. 자, 그분도 어떤 매매를 했었던 거냐면 상승하는 놈은 눌림목 매매를 해가지고 그분은 2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4억을 만드는 기염을 토했잖아요.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착각 속에 이렇게 오늘 또 뇌동의 손모가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걸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 상한가 간 종목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냐면, 자, 테마의 중요성입니다. 테마의 중요성인데,
자, 상한가 간 종목들 오늘 보면 상한가 한가 예, 상한가 에어코 플라스틱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상승했던 놈들 중에서 에어코 플라스틱 한번 볼게요. 에어코 플라스틱을 찍어 보면 자, 잠깐만요. 자, 에코 플라스틱을 찍어 보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 부산 주공이 뜨네요. 자, 부산 주공. 자, 그러면 에코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에코 플라스틱이 상한가를 갔을 때 부산 주공은 언제부터 움직였냐면 자, 부산 주공은 슈팅도 들쑥날쑥 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들쑥날쑥 했는데 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제가 느낀 점은 그래요. 테마주의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거죠. 1등주가 가면 2등주, 3등주, 4등주 요렇게 가요. 가기는 가는데 사는 위치가 중요하다 이거죠. 위치.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떨 때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답이 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보면 요 화살표 보이시죠? 제가 일전에 요 화살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요 화살표는 눌림목 화살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눌림목. 자, 요 화살표대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에코플라스틱, 자, 보면 매수 신호가 언제 뜨나요? 자, 요럴 때 뜨죠. 요럴 때. 자,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 분은 알아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별로 영양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영양가 없게 봐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의 화살표와 요 강세, 약세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 요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 화살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할 거냐면 자, 테마가 줄을 이루고 있을 때 자, 아침에 퍼스텍이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상승을 하고 있을 때 퍼스텍이 분명히 상승을 했어요. 퍼스텍, 기산텔레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위치가 테마주도 매수하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새삼 느낍니다. 자, 새삼 요런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거죠.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어떨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 가장 그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침장에 테마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아침장에 제가 샀던 솔리드 한번 볼게요. 솔리드. 자, 솔리드.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솔리드. 다시 한번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솔리드 한번 볼게요. 제가 아침장에 솔리드를 샀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솔리드를 샀냐면 FR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6등주 정도 갔던 솔리드를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한 6등주 정도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아침장에 FR텍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그 밑에 기산텔레콤이 있었단 얘기죠. 그럼 그 밑에 있던 기산텔레콤을 찍고 정확하게 매집 단계에 눌림목이 발생을 했을 때 매집을 해라. 만약에 텔레필드가 떴다. 그러면 텔레필드를 아침에 이렇게 슈팅할 때 사는 게 아니고 눌림목이 발생을 할 때 매수 신호가 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자. 앞으로는 그렇게 매수를 하자 이거죠. 만약에 늦게 사서 이 종목이 슈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안 사면 나를 버리고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FR텍처럼 슈팅을 막 쭉쭉쭉쭉쭉 해갖고 바로 상한가로 가버리는 이런 종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종목에 예를 들어 다산 네트워크를 샀다고 보면
요 종목이 쭉쭉쭉쭉 올라갈 때는 안 사는 거죠. 눌림목이 발생을 해서 눌림목에서 사란 얘기죠. 하락해서 눌림목에서 사란 얘기죠. 그 눌림목 기법을 사용을 하셔라. 저는 비록 아침에 이렇게 슈팅을 할 때 매수하지 못하면 무슨 안달난 사람처럼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테마에 매수를 해도 눌림목에서 한번 주저앉을 때 매수를 하란 얘기죠. 자, 부산 주공이 퍼스텍이 상승을 할 때 같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갈 때는 안 사는 거죠. 사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상승을 하는 신호가 있을 때 사란 얘기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테마로 주식을 매집을 하고 거래대금 상위가 랭킹이 되어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도 그 종목을 주춤거릴 때 매수를 하란 얘기죠. GNC 에너지도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근데 이 종목을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눌림목으로 발생을 해서 하락을 할 때 그때 매수를 하란 얘기죠. 자, 그렇게 하면 내일은 좀 어린이날이니까 푹 쉬시고 내일 모레는 그렇게 안전하게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화살표 없으면 사지 말자. 중요한 화살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화살표는 아마 제가 다음 상한가 카페에다가 기재를 해놨을 건데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봉 매수 화살표 없으면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 놓을게요. 자, 음봉 매수 화살표. 음봉에서만 매수할 수 있는 화살표입니다. 자, 이런 종목 음봉 매수 화살표를 공개를 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시 33분, 1시 30분까지라고 했는데 요것도 변경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한테 맞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15시 30분으로 해 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소식은 다음 상한가 카페에 없으면 거기에다 올려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봉 매수 화살표를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요. 강약세에다가 표시를 하면 이렇게 강약세에다가 수식을 같이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요거 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수식 관리자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면 강세 약세에다가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강세 패턴에다가 아까 음봉 매수 화살표의 수식을 여기다 넣고 색상은 뭐 하늘색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요렇게 불러오면 요렇게 확인이 됩니다. 불러오는 것도 여기 누르셔서 여기서 강약세에서 불러오고 싶으면 강약세 거를 불러오는 거고, 음봉 매수 신호 검색 화살표로 불러오고 싶으면 음봉 매수 화살표를 이렇게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눌림목에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테마나 급상승하는 종목들도 모두 다 눌림목 매수가 답안인 것 같아요. 만약에 눌림목 매수라고 해서 꼭 이렇게 주식이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침장에 보면 갑자기 상승하는 놈들, 그런 놈들 보면 여기도 잘 모르지만 이게 음봉이 발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은 다 양봉처럼 보이지만 이게 주식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상승을 할 때 여기서도 잠깐 음봉이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요런 식의. 그때 요 음봉에서 매수를 하란 얘기죠. 차라리 양봉에서는 주식을 건들지 말고 음봉에서 주식을 매수를 하라. 그런 뜻에서 요 음봉 매수에 화살표가 있는 거니까 한번 대조를 해보시고 장중에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따라하다가 이렇게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현명하신 분이라면 개조도 하고 응용도 해서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어린이날이니까 푹 쉬시고 금요일 날 안전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